이재모 대표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소 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은 오늘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일단 뭐 다른 쪽은 안 좋다 하더라도 수소가 일단 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소 이제 펀드가 대략 한 5천억 정도. 일단 규모는 제가 볼 때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네. 일단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국가 기관이 아닌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모인 뭐 수소 협의체 작년에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수소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결국 이쪽 산업을 이제 키워 나가 보자 이런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 행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열리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8월 달에도 중요한 수소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종목들의 섹터가 주가가 좀 강할 때 상대적으로 수소는 주가가 많이 못 갔고 관심도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그 수소 관련된 개정법이 본회의 통과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일단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내에서 섹터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전통 에너지 관련된 뭐 S-오일, 뭐 풍력 이런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네. 어제 정부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거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거는 원전입니다. 근데 이미 원전은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 거라는 것 이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정책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 물음표를 많이 달았던 것 같은데 일단 수소에 대해서는 밀고 나가는 것으로 일단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수소가 아주 강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 퓨얼셀이라고 하는 기업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S퓨얼셀, 두산퓨얼셀, 최근에는 신규 상장한 범한 퓨얼셀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퓨얼셀은 수소 연료 전지를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소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바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두산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두산퓨얼셀이 대표 기업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 연초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고 2분기 실적도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좀 하회한다 이런 전망들이 이미 6월 달부터 조금씩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미리 선 반영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위에는 일정 정도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그런 주가 흐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제 지금 바닥을 찍고 추세를 약간은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튼 미래 실적 성장성 이런 걸 기대했을 때는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언가 밸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멘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오늘은 선방을 조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재생에너지 주들이 다 약세면 수소만 홀로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봐도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수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산업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그 수혜로 하는 것들은 결국 기업은 돈을 벌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이 숫자로 명확하게 찍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무언가 찍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무언가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이고 무언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들인데 무언가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약간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씩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소가 됐던 뭐 태양광이 됐던 풍력이 됐던 여튼 이쪽 산업은 계속 커지는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오늘 워낙 그 풍력하고 태양광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수소만 놓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해봤고요.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앞서 7월 들어 좀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뉴스로 보면 움직이지 않아야 될 종목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게 전 대표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리오프닝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국내에선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오늘 네. 화장품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3.4% 오르고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이쪽에 좀 영향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무 대표님? 제가 화장품주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전방은 저는 이제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불투명을 보고 있고요. 이쪽 섹터가 이미 뭐 실적으로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특히 LG생활건강만 보더라도 기존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올해는 지금 1조 원을 못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대략 8,900억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6월 달 그 중국의 판매 그 현황만 보더라도 그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LG생활건강의 제품들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이 최소한 1위부터 10위 판매 순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름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서 인기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많이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은 제가 볼 때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나마 좀 화장품 섹터 내에서 볼만한 기업들은 ODM 업체인 것 같아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여튼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니까 로컬 업체가 됐든 또는 국내 업체가 됐든 또 해외 업체가 됐든 이 ODM 업체들에게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나름대로 견조한 실적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그나마 화장품 섹터 내에서 볼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한국콜마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인데요.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와서 지금 8,700억 수준입니다. 지금 밸류가 옛날에는 비싸다고 했지만 지금 벌써 10배 이쪽 범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뭐 주가가 비싼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 섹터 내에서 보실 분들은 차라리 ODM 업체를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볼 거면 그냥 ODM 업체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 제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엔터가 있습니다. 엔터도 오늘 강하게 가거든요. SM도 크게 오르고 JYP 엔터도 지금 거의 7%대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간 많이 빠졌던 업종들 지금 시장에서 막 들어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저도 그랬지만 뭐 여행이나 항공주가 가장 수혜 볼 거로 기대했었는데요. 정작 주가 가장 잘 가고 있는 건 이제 엔터 주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브는 제외하고 네. JYP 엔터나 SM, YG 엔터는 나름대로 다른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YG 엔터인 것 같습니다. YG 엔터에 지금 블랙핑크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8월 달에 신곡을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계에서는 뭐 녹음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에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도 전 세계 걸그룹 통틀어가지고 아마 보이그룹 포함해서일 겁니다. 그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들 엔터 기업들이 항상 공연, 티켓 매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출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매출도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 수익이 상당히 좋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갔고요. 네. 또 시장이 밀릴 때 또 밀렸기 때문에 밀렸다가 분명히 반등하는 섹터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가 상당히 강하고 그중에서 YG 엔터가 좀 강한데요. 저는 YG 엔터 지금 일단은 매수의 관점에서는 추천드릴 만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YG 엔터가 옛날에는 몇 해 전만 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걸그룹들의 어떤 파워가 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YG 엔터 뭐 모멘텀 측면, 실적 측면에서 네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YG 엔터는 지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오프닝 그러면 연결되는 단어가 엔데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좋아질 거다가 리오프닝의 개념인데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 시점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즌이라든지 이런 진단 업체들 오르고 백신주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주가 같이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네. 특별히 해석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왜 흐름을 따라가자. 네네네. 이거는 여튼 지금은 논리가 안 맞아요.
제가 올해 계속 판단하거나 지금 예측해보지만 논리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맞습니다. 오늘만 혹시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차라리 전통 에너지 주로 올라야 되는데 오늘 네. 같이 빠집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각각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 창 더하기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 이 모멘텀이 약간 붙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고 리오프닝 중에서도 엔터주들은 뭐 공연 이런 기대감들 새로운 앨범 발매 이런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각각의 모멘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적이든 뭐 원인을 찾지 말고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앞서 화장품주 물어보셨는데 그 외에 또 눈에 들어오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네, 방금 엔터 말씀해 네. 주셔서 좀 보니까요. 오늘 또 콘텐츠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A스토리가 이끌면서 현재 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3%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콘텐츠 쪽도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됐다고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컨텐츠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가 A스토리도 추천을 드리긴 할 건데 네네. 차별해서 보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별해서 보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시장이 빠질 때 일단은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때는 좋은 기업이든 아닌 기업이든 다 같이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별적으로 올라올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같이 올라오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제가 지난주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은 시장 다 빠지던데 다 마이너스인데 몇몇 기업들만 플러스인데 그 기업들의 공통사항이 바로 2분기 또는 올해 연간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실적주 위주로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마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원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영상 컨텐츠라든지 특히 시각 특수효과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테마가 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인데 아마 오늘 그런 측면에서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 각각 3%대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뉴스에 의해 가지고 좀 같이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맥스트라는 회사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맥스트 한번 보고 갈까요? 넥스트도 지금 보니까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뭔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작년에 사실은 상장하면서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지금 그 인기를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이 기업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뭔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름이 지금 거론된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테마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맥스트는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맥스트가 분명히 정부로부터 이런 지원을 분명히 받습니다. 따라서 맥스트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스트를 제가 권해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맥스트가 뭔가 구현하기 위한 엔진,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으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업체들은 무언가 요청이 들어와야만 작업할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에 다변화해서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결국 커질 경우에 크게 수혜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권했던 기업이고요. 네. 지금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올라간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이 어제를 시작으로 오늘 HFR이 7%, 8% 가까이 오르고 있고 솔리드도 6%까지 상승폭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통신 장비주들 장기 이익 급증은 필연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실적을 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5G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주파수 관련돼서도 뭐 지금 참여하는 게 지금 LG만 나온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5G는 실질적으로 5G는 아닙니다. 사실은 4.5G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뭐냐면요. 그 기가헤르츠가 3.5 기가헤르츠 대인데 실질적으로 28 기가헤르츠 대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5G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언가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볼 때 4.5G 정도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이쪽이 사실 19년도 주도 섹터였는데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튼 좀 회복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G 관련된 기업들은 뉴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반응해주면 다행인데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그 기업들을 실적의 어떤 추이 이런 것만 제가 볼 때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투자가 지연됐던 것들이 올해 나오는 시기들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실적으로 잘 반영되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니까 지금은 매수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심만 있으신 분들만 관심 종목 정도로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들 기업들을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만 체크해가지고 실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보여진다. 그리고 23년도 전망이 아마 올해 한 10월 정도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전망이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도 소폭 하락하면서 증시가 출발을 했네요. 미국의 산물이 지금 빨간불을 켰군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낙폭을 좀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앞서 이제 화장품주 저희가 잠깐 점검했습니다만은 의료기기, 의료미용 이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레이라는 종목도 좀 많이 오르고요. 루트로닉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 쪽 네. 이제 관련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업도 사실은 실적이 매우 좋았던 기업인데 코로나 시국에 실적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내려왔었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결국 실적이 이제 반등한다 이런 전망들이 6월 달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레이가 조금씩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이 샀다라고 공시했다. 아침에 좀 점검을 했거든요. 레이도. 네네. 네네. 그러니까 기관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만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볼 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그 뭐 덴티움 이런 기업들 보시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으로 보이고 지금 무언가 밸류 측면에서 할인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올라갈 시점이 오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 발표 전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미용, 그다음에 치과 관련된 회사들 잠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신 관심주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오늘 이재모 대표께서 가져오신 관심주는 A스토리입니다. 앞서도 잠깐 컨텐츠주 얘기하시면서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져오신 이유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A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A스토리를 좀 비롯해서 컨텐츠 섹터 내에서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같은 맥락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스토리의 주요 사업은 드라마 컨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또는 IP라고 해서 지적 재산권 이거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매출하고 IP 매출이 한 5대 5 정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순위가 2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기타 아시아 지역,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이런 국가들에서는 넷플릭스 순위에서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리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튼 이러한 작품들은 1분기, 2분기에 지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바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작품 라인업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 예능 쪽에서는 SNL 시즌2가 일단 제작될 것으로 보이고 드라마는 모래에도 꽃은 핀다, 6의 날 이런 작품들이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나 제작 매출은 드라마나 예능이 제작이 되면서 그 제작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사들은 작품을 만들 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작품 라인업이 좋다는 게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부터 OTT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지금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작 역량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매출을 잘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사업 내용에서 IP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 매출도 인식을 하지만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 또 판매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마우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중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적으로 추가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실적 잘 보시면 매출액은 1,100억, 영업이익은 17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매출을 잘 보시면은 589억에 영업이익은 69억이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밸류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PER이 지금 보시면은 10배 정도 거래가 됩니다. 사실 컨텐츠 업체들이 할증 받을 때는 PER 수배 이상도 받습니다. 지금 10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지금 주가는 싸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22,000원 수준입니다. 그럼 목표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고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일단 목표가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네.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급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0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0%나 올랐거든요. 그러면 오늘 접근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일단 날은? 저는 오늘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네. A스토리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구간에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윗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전보다는 오후에 혹시라도 윗꼬리가 달린다 그럴 경우에는 매수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